하루에 하나씩 관람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난 관람으로 근처에 있는 이스탄불 고대박물관으로 갔다. 제우스는 왕좌의 게임 승자처럼 근엄한 자세이거나 왼쪽 팔꿈치로 바닥을 기대고 옆으로 누운 양반집 어르신이 몸종 나무라는 자세로 있었고, 나도 제우스를 제외하곤 그리스식을 좋아하는데 어감상 사랑의 비너스보다 아프로디테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에로스보다 큐비트가 더 큐트해서이다. 아프로디테 조각상은 남자들 후끈 달아오게 할 오묘한 인체 비율이 적용된 것 같았고, 아폴로는 여성의 모습까지 같이 갖춘 미남으로 보였다. 참고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영어식 발음은 번데기 발음 기호를 사용한 S입니다. 내가 그리스를 가려고 하면 그리스식 발음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깨달았다. 가방에 신 헤르메스 전령의 신도 있었다. 신들의 조각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뮤즈와 님프가 있었는데 비극의 뮤즈란 이름은 너무 신기했다. 매사 디테일이 없어서 뮤직의 어원이 뮤즈란 것만 알아서. 악마는 디테일에서 온다는데 최소한 난 악마랑은 무방하다고 확실히 주장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의 신 디오니소는 없었다. 각상들의 제작 시기를 생각하면 완성도는 가히 놀랍다. 아무리 대리석이 화강함에 비해 재료 특성상 가공이 쉽다고 해도 기원전 석공의 아버지가 석공의 아들을 낳고 그 석공 아들이 구약 성경에 족보나열 만큼 되풀이된 장인 정신이 이룬 것일 테니까. 조각상의 이름은 그리스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 바커스란 로마식 표기로라도 있으면 피로회복이 됐을 텐데. (50) 중반의 아재가 되고선 이런식 표현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와 새삼이 나이. 키읔키읔키읔. 시작보다 뒤로 갈수록 대리석 조각상이 자세, 표정, 의상이 말 그대로 조각 같아. 어찌 저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했다. 남성 조각상을 보면 대부분 성기가 작게 돼 있는데 옛날 그리스 남자들은 성기가 작은 게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본 기억이 난다. 중간에 쉴 겸 문화재복원 영상을 앉아서 보는데 발굴자들 손길의 정성은 타투를 하듯이 정교하며 간호사가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치석 제거하는 듯 하는 것을 보고 평소 공사 중인 현장에서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더뎌져 서민들 입주가 늦어지고 어쩌고 할 때 뭐 그리 대단한 문화재라고 경시하곤 했던 게 창피했다. 박물관의 모든 내용을 사진에 담았다. 카파도키아는 일정을 길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길게 만들 수 있는 곳인 듯하다. 꼭 봐야 한다는 지하도시가 80km나 떨어져. 렌트를 고려하다가 다음에 풍선 투어랑 같이 하자고 생각했다가 포기했다. 스머프들의 비밀스러운 피난처.
여기서는 모든 바위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불가사의한 바위들이 엄청 많네요. 요정의 굴뚝이라 불리는 원추형 모양의 바위들은 동화 속에 나왔을 것 같은 굉장히 특이하네요. 고대 주민들이 바위를 깎아 동굴 주거지와 교회를 만들었으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머프를 찾아라. 독특한 바위 구조 사이에서 푸른 친구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개구쟁이 스머프를 만든 작가가 이곳을 여행한 뒤 만들었다고 전해졌다고 하네요. 독특한 바위 구조와 그 풍경이 스머프 마을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마법 같은 곳. 여기서는 바위가 이야기를 하고 풍경이 시를 씁니다. 바위가 살아 숨쉽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예술가입니다. 독특한 풍경의 보물상자. 여기서는 모든 길이 모험으로 이어집니다. 마법의 도시. 여기서는 하루가 동화 같은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거시기한 영상에 숨찬 소리가 나니 참말로 거시기하여. 시간이 멈춘 세계.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합니다. 바위가 숨쉬는 곳. 여기서는 고요한 바람이 전설을 속삭입니다. 땅속의 비밀. 이곳에서는 지하 도시가 미지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스머프의 마법 같은 세계.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괴레메, 스머프의 숨겨진 보물. 이곳에서는 모험과 발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괴레메, 스머프들의 비밀스러운 피난처. 여기서는 모든 바위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집 앞으로 풍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젠 힘들게 벌판을 뒤지고 다녔는데 방 안에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니. 물론 어제 장소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제는 어제대로 좋고 오늘은 오늘대로 좋다고 생각하자. 분명 어제와 조금은 다른 듯한 이동이었다. 풍선이 내리는 곳이 지도상에도 표시는 돼 있는데 너무 넓게 있어 콕 집어 어디다 말하긴 힘들다. 깨가 되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지나가는 풍선을 쳐다보았다. 어제 일기예보를 한국 걸 본 게 아닌데 어제가 100이면 오늘은 80일 거야. 두 번째 보는 풍경이라 그런지 풍선 못한 게 어제만큼 아쉬움이 크진 않았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풍선의 조정이 그리 쉽지 않은지 도착 시 여러 명이 풍선에 달린 줄을 잡아 랜딩을 도와주는데 풍선의 이동 따라 토네이도 추적하는 듯 차를 몰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다. 눈앞에 랜딩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불시착까지는 아닌데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비록 고가의 투어지만 여러 명 인원의 수고를 생각하면 그만한 비용을 치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중지가 모인 가격은 은대체로 정확하다. 풍선을 떠나보내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만 손이 시려 음직 이미 불편할 때까지 찍었다. 성소피아 성당은 세비야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고 이 건축물은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537년에 완공되었으며 원래는 동방 정교회의 성당이었습니다.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의 군주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성당은 이슬람 모스크로 변환되었습니다. 12
그 후 1935년에 박물관으로 개장하였으나 2020년에 다시 모스크로 전환되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그 건축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보니 안내판을 보닌 단원형 극장이었다. 좋은 곳 따로 보관하듯 해서 최고 하이라이트를 놓칠 뻔했다.
극장을 둘러보며 나는 계단을 오르고 내렸다. 그 과정에서 나의 걸음걸이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각 계단마다 다른 시점에서 극장을 바라보며 그 고대의 유적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역사의 무게는 나를 더욱더 깊이 이곳으로 빠져들게 했다.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지 상상해보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연극을 보고 음악을 듣고 축제를 즐겼을 것이다.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떠나기 전 형님이 원형극장에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했는데 상위 20% 안에 드는 노래 실력이라 자부하지만 중년의 관광객 한 명이 있었고 공목 가고파를 불러 실력 1%가 아니면 눈치 봐서 해야 되는 걸 알기에 그만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의 멜로디는 내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그날 나는 역에서 내려 탄지강에 놓인 다리를 건너보았다. 원래는 런던을 그냥 지나칠 계획이었지만 탄지강을 건너면서 런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숙소를 찾아가며 했던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은 날아가고 거점으로 정한 런던 일정을 늘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탄지강을 건너면서 런던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나는 다리를 건너며 런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탄지강의 푸른 물결,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도시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결국 런던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는 나를 더욱 런던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결국 런던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이 도시에서 무언가를 체험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런던을 둘러보기로 했다. 연인끼리의 특별한 순간을 담는 것 같습니다. 对，我在这里。拍这边。 런던을 둘러보기로 결정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나는 런던의 매력을 체험하고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주변에서 어정쩡하게 돌아다니며 밤 10시가 넘었다. 런던의 위도가 51도라 그런지 해도 느껴진다. 그리스보다 2시간 늦은 시차를 생각하면 엄청 피곤한 일정이었다. 눈에 각인될 만큼 오랫동안 보며 사진도 찍었다. 한국어 시차가 8시간이다. 혹시 잠에 깬 지인도 있겠다 싶어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다. 정찰병으로 보낸 사진에 확인 표시가 나서 새벽인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평소 연락 전무로 지낸 선배님이라 죄송했지만 다행히 전화통화를 응해주셨다. 너 멋지게 사네 라고 힘을 북돋아 주셨고 나는 응석바지처럼 힘들어요. 배낭여행 스타일로 다닐 나이가 지났는데 동상 떨고 다녀서 내가 미워져라고 대답했다. 나는 정확한 충고보다 영화 굿윌 헌팅의 단순하지만 대단한 대사.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란 말을 되풀이하며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는 공감이 필요했나 보다. 젊은이는 늙음을 겪지 못해 늙음을 모르지만 늙은이는 젊음을 겪어서 젊음을 안다. 젊은이들이여 늙다리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흉포 다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여행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여행이다. 버킹엄 궁 옆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 1532년 헨리 8세가 화이트홀 궁전의 정원으로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공식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며 왕실 결혼식, 주년 기념일, 행사, 국가 축하 등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또한 이 공원에는 1664년 러시아 대사가 찰스 2세에게 선물한 펠리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잔디 위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모자 위에 앉아있는 새를 발견했다. 그 새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즐기며 그리고 같은 일행이 손바닥에 먹이를 놓았다. 그러자 다른 새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손바닥 위에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공원 벤치마다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게 흘러가는 구름처럼 공원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람쥐와 새들에게 모이를 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커다란 백도 한 마리를 보며 이걸 잡으면 10명은 먹겠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잠시의 상상일 뿐이었다. 실제로 백도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잡아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나는 그날의 토요일 오후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고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었다. 에딘버러 성체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위치한 에딘버러의 상징이며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 성체는 다윗투성이의 한가운데 초연하게 서서 에딘버러시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에딘버러 성체는 6세기 이전부터 축조되어 왔으며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통합되기 전까지 왕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성체는 여러 차례 잉글랜드와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순환을 당하였으며 이후 증축을 거쳐 현재는 영국 여왕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영빈관으로 사용되는 스코틀랜드 최고의 성입니다.
에딘버러 성체 내부에는 다양한 명소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문명의 돌이라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상징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원래 왕의 대관식 때 왕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돌이었으며 1296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그 돌을 빼앗아갔으나 1996년 다시 돌려받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에딘버러 성체는 매년 8월에 열리는 에든버러 밀리터리 타투라는 군악 경연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성체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시회와 이벤트가 진행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에딘버러 성체에 도착한 나는 그곳의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그곳에서는 에딘버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나는 그곳이 철기시대 이전부터 주요 거점이었던 곳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성체 안으로 들어가니 나는 다양한 볼거리에 마음이 설레었다. 나는 성체 안에서 다양한 애니메이션, 에피소드와 몰입형 프로젝션을 즐겼다. 성체를 둘러보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에딘버러 성체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진 곳이지만 그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 덕분에 사람들은 이곳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았다. 걸어서 저 만데이까지 아무 생각 없이 보르너그라트 전망대까지 9km,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대략 소요시간 동네 이정표 4시간 20분, 구글 지도는 3시간 20분 수시로 변함. 일찍 출발해서인지 나 혼자밖에 없었다. 오늘은 마테오른이 내 거가 된 기분이었고 뭘 잘한 것도 없는데 누가 상을 준 것 같았다. 해발 1600m 이상에서 출발해서인지 낯선 등산길에 긴장을 해서인지 숨이 더 찼고 허벅지에 쥐가 나는 느낌도 들었다. 특히 날씨는 놀라울 정도로 좋아 마테오른 정상에 구름이 걸쳐지지도 않았다. 마테오른은 겨우 오프숄더 정도로 보여줬는데도 내가 미쳐 사진 찍고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망대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이라 사람이 적은 것 같다. 참 시기적절할 때 온 거에 만족이 넘친다. 내려오는 길에 풍경을 식탁 삼아 방랑자의 음식을 꺼내 우걱우걱 먹었다. 맛이 없어 목이 메었다. 그때마다 원한을 품는다. 한국 가면 모든 국물 요리를 몇 번이고 돌려 먹으리다. 내려올 때 보이는 풍경이 더 웅장하다. 올라올 땐 마테오른의 어깨 위 정도만 살짝살짝 보여도 감탄하며 궁금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하산길엔 정상부터 제일 아래 깊숙한 계곡까지 대놓고 보여줘도 감흥이 덜하다. 영국 요크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건 바로 요크민스터였어요. 이 성당은 중세 건축물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한순간에 매료되었습니다. 요크민스터는 7세기에 처음 건립된 민스터 성당의 후손으로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건축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크민스터는 1220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472년에 완성된 영국 최대의 고딩 양식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실내 길이는 약 160m에 달했어요. 그런데 민스터라는 단어가 앵글로 색슨족이 영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에 세워진 초기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역사의 깊이에 더욱 놀랐습니다. 요크민스터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였고 일요일에는 12시 15분부터 3시 15분까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성인 1인 기준 16파운드에 요크민스터의 입장 티켓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티켓 확인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요크민스터의 기념품 가게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요크민스터를 방문하면서 느낀 그 역사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움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계속하면서도 그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추억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